자, 안녕. 자, 오늘 강의 소단 테스트 1회 보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펼쳐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을 했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이 조금 약했던 게 뭐냐면 이제 뭐지? 부등호라는 거지. 부등호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등호가 아닌 녀석이야. 부등호의 수학적 뜻은 누가 아닌 녀석? 등호가 아닌 것. 아닌 것의 기호인 거지. 그럼 등호가 뭐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수직선상에 어떤 수가 나타내는데 여기 기준을 A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 이름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기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수의 그 관계를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뭐냐면은 정확하게 여기 이 점이지. 점입니다. 이 점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x는 누구와 같다? a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수직선상에서 어떤 점 a라는 기준이 생겼죠. 그래서 그 기준의 오른쪽을 이쪽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겠죠. 다른 말로 어떤 선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선은 뭐야? 다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a보다 크다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읽어내는 순서는 누구보다 a보다 뭐하다? 크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의 어느 쪽? 왼쪽 편에는 또 어떤 구간이 생기는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그 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x는 누구보다 a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 부등호를 나타내는 표현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4가지가 나오게 돼요. 기호를 다 써볼게요.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표현을 읽어내는 방법은 x는 누구보다 a보다 크다. 이 표현은 x는 누구보다 a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여기는 x는 누구보다 a보다 보다라는 게 들어가. 영어적인 표현은 tha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a보다 클 수도 있고 등호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자, 이 표현은 어떻게 읽어내죠? x는 누구보다 a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같다. 뭐 같거나 작다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등호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등호를 따지고 싶으니까 등호가 아닌 녀석, 즉 크다 작다의 표현을 먼저 써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표현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씁니다. x는 보다가 사라집니다. 이 보다 크다를 뭐다? a이 뭐이다? 초가이다 라고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여기서 또 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한자로 쓰면 x는 a 미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기준이 이 녀석들은 들어가지 않은 녀석들이죠. 얘는 그 기준을 포함하면서 크고 포함하면서 작지.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a 이상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여기 표현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볼 겁니다. x는 a 뭐이다? 이하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상과 이하는 표현이 하나씩 더 있어. 뭐 있냐면 이상이라는 부분은 크거나 같지. 그럼 이건 뭐의 반대야? 작다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x는 a보다 뭐하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작다의 반대는 크다도 있고 같다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지. 그 기준이 0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뭐지?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이,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수는 뭐지? 음수가 여기 있잖아. 여기는 양수가 있고 여기는 0이라는 기준이 되는 점이 딱 있는 거지. 그럼 뭐야?
음수가 아닌 수는 뭐야? 음수의 반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가 아닌 수는 양수가 아닌 녀석이니까 음수도 되고 0도 되지. 즉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여기 표현도 마찬가지죠. x는 이하라는 건 어디야? 기준 포함해서 왼쪽이잖아. 그럼 뭐의 반대야? 크다의 반대지. 그래서 x는 a보다 뭐 하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필기를 잘 해두시고 이 표현들을 우리가 등호와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그 부등호의 관계를 몇 개로? 네 개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오늘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결국 뭐지? 수의 분류 체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뭐의 분류 체계? 수의 분류 체계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의 분류 체계 한 번만 더 할까? 자,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시험에 나오는 거. 자, 크게 무슨 수? 유리수가 있고 무슨 수가 있죠? 무리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실수라고 하자. 유리수만 좀 더 자세하게 써볼게요. 자, 유리수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즉 유리수는 무슨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다 유리수인데 그 분수 중에서 누가 1이다? 분모의 값이 1이 되는 수를 뭐라고 하지? 정수라고 하고 분모의 값이 누가 아닌 수? 1이 아닌 수를 뭐라고 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정수는 다시 이제 누구의 값에 따라서 분자의 값에 따라서 분자의 값이 0보다 크면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자연수라고 하고 이 자연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지. 뭐지?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1, 소수, 합성수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 0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 무슨 정수? 음의 정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수들을 우리는 어디다?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한다. 즉 실제로 존재한다는 수란 뜻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풀이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니까 1번에 1번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8의 절대값 씌워버리자. 그럼 절대값의 뜻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뭐지? 거리 from zero. 0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얘는 몇 칸이야? 왼쪽으로 8칸 같다? 8. 얘가 지금 제일 클 것 같은데. 자, 2번은 뭐죠? 양수 3의 절대값은 거리가 3이다. 3번 절대값 0은 당연히 0이겠죠. 그럼 4번에 보면은 절대값 7은 7이 되겠고 5번에 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누구다?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개념을 하나 알 수 있냐면 필기합니다. 어떤 수에다가 절대값을 세우면 그 값은 항상 뭐보다 0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왜? 거리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그 물리에서는 벡터의 값, 즉 방향을 가지는 값이 아니라 스칼라 값, 즉 뭐냐면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값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운동한 그 힘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거리라는 게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지. 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든, 그러니까 작용으로 하든 반작용으로 작용을 하든 어쨌든 힘이 생겼으니까 그 힘의 크기란 말이야. 크기. 자, 그러면 절대값을 어떤 수에다가 절대값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고 그럼 가장 작을 때는 누구야? 거리가 0일 때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지. 즉 얘가 무조건 무슨 값이다?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면 0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 2, 3, 4, 5에서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뭐지? 부호를 떼버리니까. 뭘 떼버리니까? 부호를 떼버린 값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당연히 누구야?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이 되겠죠. 기억하십시다. 어떤 수에다가 절대값을 걸게 되면 그 값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내용은
다음 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2번 문제 풀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 1번 뭐를 물어봤죠? 양수를 물어봤죠. 자, 양수. 자, 그럼 선생님 이번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4분의 5가 있고 숫자가 두 번째 마이너스 7이 있고 세 번째 음수 1.6이 있고 네 번째 5분의 10이 있죠. 5분의 10은 곧 누구지? 2가 되겠네요. 0이 있고 3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먼저 정수 찾아볼까? 얘 무슨 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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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근데 이 정수는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얘도 양의 정수. 얘는 음의 정수.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겠지. 자, 그럼 정수인 녀석은 전부 다 무슨 수라고 할 수 있지?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얘도 당연히 무슨 수야? 유리수. 근데 유리수 중에서 크니까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 얘는 음의 유리수. 자, 그러면 4분의 5나 마이너스 1.6처럼 딱 정갈하게 떨어지지 않은 이 녀석은 뭐라고 하지? 우리가 정수가 아닌 무슨 수가 되지? 유리수.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럼 1번 풀어봅시다. 양수는 두 개냐 물어봤지. 양수 몇 개야? 얘도 양수죠. 양의 유리수죠. 그럼 양의 유리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 1번은 틀렸죠. 2번 정수는 3개입니다. 정수 찾아둔 거 어딨어?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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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정수는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었으니까 2번도 틀렸다. 3번 양의 정수는 없다. 아니 있지. 양수로 표현된 게 정수가 몇 개가 있냐? 2개가 더 있잖아. 양의 정수, 양의 정수. 그 다음에 4번 유리수는 6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숫자는 전부 다 유리수 맞죠? 정답은 4번. 마지막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누구다? 얘랑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숫자의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냐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자연수보다는 개념적으로 훨씬 좀 쉽죠. 왜냐하면 계산도 없습니다. 문제 관찰만 잘하면 돼. 이번 주 숙제는 부담이 없을 겁니다. 자, 3번 다음 수에 대한 설명 중 또 찾아볼게. 음수 2.6, 그 다음에 음수 1, 3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얼마죠? 1, 요거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수? 정수. 얘는 정수 아니고 여기도 정수. 근데 정수 중에서 양수니까 양의 정수. 얘는 양의 정수가 아니지. 무슨 정수? 음의 정수. 자, 그럼 이 녀석은 뭐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니고. 근데 음이수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고. 이 6개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찾아봅시다. 유리수는 3개 다 틀렸죠. 6개. 2번 가장 작은 수다. 가장 작은 수는 뭐야? 수식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수니까 음수 중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결정하는데 수식선상에서 요 3개만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돼? 여기가 0이 있으면 여기가 음수 1, 얘가 음수 2다. 그럼 음수 5분의 4는 어디야? 0과 음수 1 사이 있지? 그럼 몇 칸 쪼갰을 때? 하나, 둘, 셋, 넷, 5칸 쪼갰을 때 4칸 갔으니까 여기에 요 값이겠죠. 그럼 음수 1은 여기 있겠고 음수 2.6은 어디야? 음수 3과 음수 1을 10칸을 쪼갰을 때 절반 조금 넘어가는 위치에 얘가 있을 거니까 음수 2.6이 가장 작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절대값이 가장 큰 수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3번에 어떤 표현이 나왔어? 절대값이 가장 큰 수. 무슨 뜻? 절대값은 선생님이 무조건 뭘로 읽어내야 돼? 즉, 이 내용을 바꿔내는 거야. 거리가 가장 무슨 수다? 큰 수다. 그럼 거리가 가장 크다는 건 뭐야? 부호를 다 뗐을 때 숫자 제일 큰 거. 누가 커? 2.6이 가장 크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양의 정수를 물어봤습니다. 정수인 거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의 정수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자, 크다라고 했으니까 음수 1은 뭐지? 지금 표현해 봐봐. 어떤 수 x가 누구보다 크다? 음수 1보다 큰 수라고 물었으니까 음수 1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음수 1보다 오른쪽에 수 누가 있어? 얘. 몇 개 있죠?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얘도 답이 아니고 아까 정답은
가장 작은 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수 중 무슨 관계?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4번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면 1번 뭐 한번 보겠습니다. 음수 8가 누구지? 음수 10인데 당연히 누가 더 작아? 음수 10이 더 작지. 왜? 이 녀석은 수시선상에서 절대값을 걸어버리면 10칸 떨어졌으니까 왼쪽으로 10칸, 얘는 왼쪽으로 8칸,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커지니까 1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는 이제 사실 이런 문제 풀면 요령은 한쪽이 음수, 한쪽이 양수면 사실 부등호 따질 의미가 없잖아. 무조건 양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무슨 부호끼리? 같은 부호 있는 것끼리만 찾아보세요.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가보면 음수 4분의 3과 음수 3분의 2를 물어봤지. 자, 뭐 해야 돼? 통분 3, 4, 12, 분모의 3이니까 얘는 9, 얘는 음수 12, 4 곱하니까 8. 자, 왼쪽으로 갈 텐데 얘는 12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9칸, 8칸이니까 8칸 간 녀석이 훨씬 커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4번 같은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요령은 서로 다른 부호끼리는 따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호끼리 따져야지만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풀리겠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문장이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 하나 그림을 그린다. 벤다이어 그림이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자, 큰 수가 유리수가 있지. 그 유리수 안에는 다시 크게 어떻게 나누어져?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근데 정수 안에는 다시 카테고리를 몇 개로 나누더라? 우리가 3개로 나누더라. 0, 무슨 정수, 양의 정수, 무슨 정수, 음의 정수로 나누겠더라. 그럼 1번 봅시다. 모든 자연수, 양의 정수가 뭐지? 자연수니까 모든 양의 정수는 뭐다? 유리수 안에 되네. 1번 맞네요. 2번 0은 정수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리수 중에서도 누가 아닌 게 있다? 정수가 아닌 게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정수는 이 모든 정수들은 다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죠. 4번 모든 유리수는 수식선상에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무슨 수야? 실수다. 그래서 5번의 문장에 줄 치시고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 선생님 축구팀 얘기했지? 리얼 넘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또 다음 수에 대한 설명인데 크기 비교까지 지금 문제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써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 자, 음수 2분의 1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3분의 7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얘는 일단은 음수 5랑 같잖아. 그럼 얘는 정수인데 음수, 얘는 정수인데 양의 정수, 얘는 그냥 정수인데 0, 부호 없죠. 얘도 정수인데 음의 정수, 얘는 정수가 아닌데 양의 유리수, 얘도 정수가 아닌데 양의 유리수. 그럼 일단은 몇 번 문장을 보냐면 3번 보겠습니다. 0은 유리수가 아니다. 0 유리수 맞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문장이죠. 다 바로 찾아버렸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x 쓴 거 몇 개? 2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정수는 누구야? 얘 4개니까 5번 또 맞죠. 그 다음에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거니까 가장 작은 거는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더 큰 녀석 이렇게 되겠고 가장 큰 녀석은 양의 정수, 양수 중에서 얘가 제일 크네.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뭐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거 3개월 전 작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3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 해발 6km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6. 해저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5. 정답. 영상 8 온도계 생각하면 되지. 위로 올라가니까 8도. 4명이 전입됐다. 전입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의 숫자입니다. 자, 전입은 들어온 거야. 플러스. 그럼 전입의 반대말은 뭐야? 출발한다. 여기서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임에서 인원이 빠진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다음을 만족하는 뭐의 개수지? 정수의 개수죠. 자, 8번에 보니까 x가 음수 3과 양수 3이라는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음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이상이야. 음수 3이라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3은 그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여기는 색깔을 칠합니다. 음수 3, 3은 색깔을 칠하지 않고 이 부등호의 기호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요렇게 돼 있다. 즉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보다 큰 정수 누구야? 음수 2, 음수 1, 0, 1, 2.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찾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공부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요 수직선 그리니까 금방 되네요. 근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23에서 어디까지다? 78까지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호 여기 붙여버릴까? 그럼 이거를 다 카운트할 수가 없지. 자, 그럴 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하나 잘 기억하세요. 자, 뭐의 개수 구하는 방식?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떤 수 x가 a와 b 사이에 있다. 자, 어떤 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어떤 정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데 b보다는 작다. 어떤 정수가 b보다는 크거나 큰데 a보다 작다. 자, 이 네 가지 경우로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정수의 개수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양쪽 다 등호 들어갔지. 그러니까 등호가 이렇게 합쳐졌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뭘 더해줘? 1을 더해줍니다. 이 녀석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그런 다음에 등호가 없지. 그래서 빼기 1을 해줘. 이게 정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78에서 양쪽 다 등호 있죠. 빼기 마이너스 123 한 다음에 뭐다?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정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 자, 1부터 10까지 정수 총 몇 개야? 자연수 10개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포함 10 포함. 그럼 개수 어떻게 돼? 10 빼기 1 한 다음에 더하기 1 10개 맞죠? 근데 우리가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대. 총 10개가 있는데 1도 빠지고 10개, 10도 빠지지. 그럼 총 10개 중에서 2개 빼니까 답은 몇 개야? 8개가 나올 텐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요 방식을 쓰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다시 1을 더 빼줘. 8개 맞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자. 3 빼기 3. 근데 등호가 한쪽밖에 없지. 그러면 뭐야? 그냥 빼면 끝. 그래서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3 더하기 3은 얼마다?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